가 호실적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어서 시장은 기대가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껑충 뛰진 않을 거라는, 주가가 껑충 뛰지 않을 거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물론 이 간밤에 있었던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제 다가오는 한국 시간으로 밤 동안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성장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긴 살짝 어렵고, 그렇다고 어닝 쇼크는 절대 아닌 그런 호실적을 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정말 분야들이 많은데 데이터 센터가 전년 대비 7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래도 AI가 확장함에 따라서 더 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좀 더 확장하고 가속화됐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게임 산업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크게 날아올랐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이 실적에 있어서 걱정이 됐던 건 바로 H20 때문인데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H20을 수출하는 걸 막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재고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18%나 되는데 이 부분을 포기했다는 점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예상보다는 작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젠슨 황 CEO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크게 적었지만 그래도 이 남은 재고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다. 재고들에 있어서 손실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에서의 이런 제재가 없었더라면 더 높은 매출을 내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낼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EPS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인데요. 0.96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봤고요. 다음 분기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 분기 같은 경우에는 H20에 대한 매출이 더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때도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 줘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 얽혀 있는 SK하이닉스라든가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크게 상승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4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20 칩 수출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정확하게는 매출이 약 80억 달러나 더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장에서는 0.51% 하락했으나 시간의 거리에서는 4%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개장을 하고 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랐는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아마 제가 보기 전까지는 2%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점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크게 어제만큼 SK하이닉스가 날아오르진 않았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뭐 강보합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면 좋은데요.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 엮여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면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올라주고요. 이 AI를 만들려면 이 전선, 변압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좀 보관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또 특징주들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한 기사들 한번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그렇게 1분기 양호한 수출 내면서 한국 시간에서 오전장에는 일진전기 강세였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LS 마린솔루션, 대한전선과 같은 업종들이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AI 관련 장비 설비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주면 SK 하이닉스가 올라주고 SK 하이닉스 올라주면 이와 관련된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있던 소식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장에서 지금은 살짝 주춤하지만 또 AI, 엔비디아, 뭐 로봇 이런 점들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칩이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삽입이 되고 AI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면 좋은데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발표를 했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로봇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로봇 간의 격투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로봇 간의 격투기를 하고 또 로봇이 춤을 추고 뭐 요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간과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다시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정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라고 하죠. 하드웨어가 되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고리로 어떤 로봇주가 조금 더 유망할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